산세 좋고 풍광이 좋아 누구라도 품을 것 같은 경기도 이천의 작은 마을에 왔습니다. 오늘은 박현근 소장님이 오셨네요. 날도 많이 풀렸고. 소장님, 저 건축가에게 네. 개성 있고 독특한 집, 특색 있는 집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특색 있는 집하고 개성 있는 분들을 만나서 집을 지으면 힘든데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에너지가 올라오고 훨씬 깊이 고민하게 되고 해서 일단 힘들지만 재미는 있죠. 재미있고. 기분 좋은 기운이 가득한 오늘의 집 한번 찾아가 볼까요? 좀 비어진 집들도 있어 보이고. 옛날에는 정말 시골 골목길에서 느낄 수 있는 보물 같은 집들도 많이 보이네요. 보여야 되는데 이제 특이한 집이 아직 안 보이네요. 여기 딱 오니까 딱 보이네요. 특이한 지붕. 드디어 찾았습니다. 가까이에 있을 때는 안 보였지만은 한 발짝 물러서니 이렇게 멋진 집이 숨겨져 있었네요. 대문도 참 이 산화철판으로 특이하네요. 저기 건축주분이 보이시네요. 이거 제가 언제 아직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을 오롯이 즐기고 있는 송영숙입니다. 32년 전부터 콕 찍어둔 이곳에 터전을 꾸리게 됐다는 영숙 씨. 아이고, 안녕하세요. 직접 구경하겠습니다. 야, 집이, 이게, 와. 따뜻한 햇살을 한가닥 누릴 수 있는 이곳. 여느 가정집에서는 볼 수 없는 노출 콘크리트까지 정말 예쁜 카페에 놀러 온 것 같네요. 저 카페 좋아하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음악도 듣고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출 콘크리트로 제가 짓게 된 것 같고요. 이 집이 놀고 먹는 집을 표방하고 지은 집이라 사실은 기존의 그런 집보다는 놀 수 있는 카페 같은 느낌을 주게 됐죠. 자연스럽게. 평생을 바쁘게 살아온 영숙 씨가 은퇴 후 맞이하게 된 새로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여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그 바람이 곳곳에 묻어 있었는데요. 아침의 첫 햇살부터 모두 다 담아 그 어느 공간에서도 풍성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꾸몄다고 합니다. 콘크리트 그대로 보이죠? 장판이나 마루나 이런 거 까지 않고 그대로 있죠. 그다음에 싱크대 같은 것도 콘크리트에 시멘트 벽돌 그대로 쌓아서 자작 합판 딱 얹었죠. 이런 것들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보이니까 오히려 저에게는 너무 솔직하게 보이는 거죠, 집이. 특이한 집이라고. 사실은 다 조금씩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 노출 콘크리트는 사실은 저는 그게 더 싼 줄 알았어요. 왜냐면 마감을 하지 않는데 왜 비쌀까? 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고 안락해야 할 생활 공간에 노출 콘크리트를 선택했을 때는 그만큼 용기가 필요할 텐데요. 거푸집 사이사이에 나와 있는 것들 이거 사실 싫어한다고 다시 다 갈아내거나 다시 다 미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노출한 거는 정말 과감하시구나. 소장님 저쪽에 다 선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쵸. 저게 사실은 하자래요. 근데 저는 저거 마음에 들어요. 저 놔두세요. 이래서 메꾸지 않고 그냥 저 선 살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감함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또 건축주분 자체가 과감해야 독특해야 독특한 집이 나오거든요. 스스로 독특하다고 인정하시죠? 아니요, 누군가에게는 실패로 보이는 하자와 균열일지라도 영숙 씨에게는 더없이 멋지게 보이는 집. 허니, 잠깐 들어와 보세요. 누구 오셨어요? 날 보고 웃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조건 응원하고 후원하는 남편 최봉수입니다. 뭐 사실 후원이라고 하지만은 숟가락 하나 더 놓으면 되지 않냐 하는 심정으로 빌부터 삽니다. 콘크리트, 바닥도 그렇고 어쨌든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네네. 비싼 콘크리트로 그렇게 하느냐 했을지 모르지만은 좀 당당한 그런 느낌으로 이 집이 집으로서의 어떤 중량감이 느껴지도록 하는 것도 밖에서 봤을 때 평가를 좋게 할 수 있는 요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영숙 씨가 직접 지은 집은 아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어느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아, 이게 제가 집 지을 때 참고하려고 모아놨던 자료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집들, 또 화보 있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장면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놔서 모아놨던 게 있었어요. 아, 이거는 이제 집의 전면, 또 지붕의 전면, 지붕을 모티브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안에서 바깥을 보는 거실 풍경. 국내외 가리지 않고 자료를 모았던 정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얘는 계단. 계단을 이렇게 우리 집하고 비슷하잖아요. 언젠가는 나만의 집을 짓겠다고 생각했던 30여 년 전부터 고르고 골라 조합해 지금의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집을 짓기 전부터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기 전에 이제 제가 뭘 알아야 되겠다 해서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면에 주의해야 되는 것도 다 공부하고 하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아내 영숙 씨의 집이 멋들어진 카페처럼 느껴지는 또 하나의 요소, 바로 그림들입니다. 이 뒤에 이 그림 엄청 멋있죠? 이 그림이 저희 딸이 미국에서 미술대학을 나왔는데 이렇게 전시도 했던 작품이에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거 엄마한테 보내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걸 데도 없어요 이래요. 그래서 걸 데가 없어? 그랬더니 3m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러고 보니까 집에 진짜 3m 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을 지을 때 특별히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3m 벽을 특별히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벽이 탄생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통해서 이렇게 방도 하나 만들고 그렇게 됐습니다. 딸의 그림은 카페 같은 집을 완성하는 것도 모자라 포근한 안방까지 마련할 수 있었다는데요. 방 한켠에는 나다만 개인 아틀리에도 꾸미고 특별히 아끼던 시어머니의 자개장까지 가져다 놨답니다. 와, 여기가 이제 이 집의 유일한 방인 것 같은데. 네네. 요 방도 좀 특이합니다. 소품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문짝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네. 저런 문 같은 경우도 네. 좀 제 입장에서는 제일 놀랍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콘크리트로 마감한 만큼 문 역시 투박하면서도 빈티지한 멋이 가득하네요. 저는 이제 이 나무 문을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슬라이딩으로. 네. 그런데 이렇게 무늬도 정상적이지 않고 한 합판에다가 타카 막 쳐놓으셨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그분들은 당연히 여기 위에 시트를 바르는 줄 알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냥 타카가 있던 나는 이대로 쓰겠다. 그냥 자연스러운 미로 봤어요, 그냥. 이 집 자체가 그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집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런 콘크리트 흔적 같은 타설한 흔적 같은 것도 그대로 다 살려놓으시고. 다소 소박하면서도 날 것 그대로의 꾸미지 않은 이 집의 모든 공간이 아내 영숙 씨의 소망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책상이라든지 이런 게 딱 이렇게 안 맞고 이렇게 약간씩 떠 있고 이런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는 뭐 그렇게 불편한 건 모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낮게 해놓은 것도 사실은 앉을 수 있는 의자 역할도 해요. 또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벌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로 있고 저는 그냥
기성제로는 저쪽을 뭐 놔둘 수가 없으니까 없죠. 저는 아예 만드셨네요. 네네, 만들었어요. 예. 정방형 집이 방이 아닐 경우에는 네. 이렇게 공사할 때 아예 짜맞추면 훨씬 네. 더 넓게 사용할 수 그렇죠. 저는 그냥 뭐 어쨌든 의도도 중요하고 네. 하지만 쓰는 사람이 얼마나 편안하게 쓰느냐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해진 틀에 맞춘 형식적인 용도가 아닌 오롯이 나만의 쓰임새에 맞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저희 이제 이 집을 지을 때 예. 저희 남편이 예. 하나 딱 예. 이렇게 주장한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정남향으로 앉혀달라. 예. 그래서 집을 정남향으로 하고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터가 예. 이렇게 좀 모양이 있으니까 다들 알다시피 정남에 대한 로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도 뭐 정남을 택하는 건 뭐 이례적이거나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만은 정말로 은밀하게 정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뭐 그래 부탁을 했어요. 왜 정남향을 고집하셨어요? 이 마을 자체가 전형적인 정남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형성된 지락지구입니다. 이게 동쪽으로 벌판이 있고 서쪽으로 야트막한 산이 있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병풍처럼 얕은 산들이 둘러싸고 앞쪽도 확 트이지는 않았지만은 그거보다는 상대적으로 낮고 마을들이 전체적으로 남향을 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정남의 어떤 집을 고집하지 않을 이유는 나는 전혀 없다. 처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남편이 정남향을 고집한 거는 연료비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연료비 때문인데 제가 살아보니까 정남향이 진짜 좋기는 해요. 좋아요. 그래서 겨울에 지금 이제 겨울에 한겨울에는 빛이 이 안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한 햇살을 한가득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또한 이 집에 빼놓을 수 없는 자랑거리라고 하네요. 이게 굉장히 색다른 뷰가 보이네요. 예, 여기는 또 다른 또 개념이 또 적용이 되어가지고 예. 높은 층고를 활용한 비장의 공간 바로 다락방입니다. 아래층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색다름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나는 늘 우리 아내가 프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것은 이겨낼 수 있는 맷집이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일을 할 때의 프로였지 일을 끝낸 것에 대해서는 아마추어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은퇴 후 우울해 보였던 아내를 위해서라도 햇볕 가득한 다락방만은 꼭 만들고자 결심했다던 남편 봉수 씨.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저쪽이 이제 그야말로 넓은 벌 동쪽 끝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집이 약간 높아갖고 아침 첫 햇살을 가려요. 가려가지고 그걸 피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고도를 좀 높이면서 아침 첫 햇살을 받을 수 있는 높이로 지금 창이 설계가 딱 된 겁니다. 한겨울에도. 다각형의 디자인으로 가능한 햇살을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설계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래서 뭐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한 7시 30분 정도에 이제 붉은 햇살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제 집사람이 와서 그 아침 처음 떠오르는 햇살을 온몸으로 이렇게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풍성함도 좀 느끼고 또 안정감도 좀 느끼고 사색도 하고 치유도 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 자체가 그런 느낌을 좀 주네요. 실제 뭐 아래층보다는 여기 있으면 좀 안정감은 확실히 더 들고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이 분위기가 제 의도대로 좀 된 곳이다. 아내를 생각하는 남편의 사랑이 물씬 느껴집니다. 이 집의 또 다른 특징, 바로 2개의 마당과 이어지는 소박한 텃밭인데요. 근데 마당이 참 정갈하니 보기 좋습니다. 네, 저희가 있어요. 지금 네, 저희 남편이랑 둘이서
규모가 작으니까 우리가 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했어. 네, 엄청 재밌었습니다. 땅 사이즈 자체가 전원에 요즘 보통 짓는 뭐 다른 분들에 비해 땅 자체는 상당히 작은 편이거든요. 예. 네. 그런데도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깊이 들어와가지고 작은 마당 하나, 또 뒤에도 마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큰 마당 하나가 아니고 작은 마당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용도를 달리 하신 게 맞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앞마당 들어오는 진입로 예, 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 들게끔 그렇죠. 이렇게 예, 예. 했고요. 그다음에 저 뒤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넓잖아요. 예, 더 예. 저의 놀이터예요. 마당 역시 영숙 씨의 작품. 앞마당은 꽃을 위한, 뒷마당은 자유를 위한 공간으로 꾸몄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이 집이 이제 오래오래 가면 곧 자제분도 결혼하실 거고 손자, 손녀가 여기 온다면 요런 데 네. 낙서하게 되고 저는 네. 콘크리트 벽에 낙서하게 되잖아요. 네, 그대로 놔둬야죠. 이게 그런 게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 재료가. 예, 예. 네, 그래서 이 집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많은 추억이 쌓일 거라.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이제 남쪽에 문이 있고 북쪽에 다 창이 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있으면 어느 자리에 앉아도 사실은 다 귀빈석이 돼요. 바라보는데 다 양쪽으로 정원이기 때문에 예. 자리를 가리지 않고 예. 앉을 수 있는 장점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이 작은 집이지만 크게 보여요. 네. 네. 허니 이거 꽉 잡으면 안 되고 얘 다치니까 살짝 잡고 이거 내가 해야지. 이게 바로 노년의 행복이네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소소유락. 가끔은 함께 즐기는 이 공간이 혼자만의 공간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전 피아노 듣는 거 좋아해요. 근데 좀 크게 듣고 싶기도 하고 어떨 때는 혼자 있을 때는 뭐 크게 듣는데 남편이 있거나 그러면 어쨌든 서로 취향을 존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어떨 때는 자리를 피해주기도 하고 그런 면이 좀 있어요. 뭐 밖에 텐트 치고 이러는 거는 워낙 본인이 좋아해서 뭐 집에 있는데 왜 저기 밖에 나와서 저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사실 없지 않아 있지만 뭐 본인이 좋아서 저렇게 나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뭐 저는 그대로 취향은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뭐 별로 큰 뭐 하지 마시라 이런 말을 안 해봤고요. 아내 영숙 씨처럼 남편 봉수 씨 역시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겨울에도 얼마든지 이 이중 텐트를 치면은 집 나서면 고생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가끔은 사소 고생인 텐트 생활을 자처한다는데요. 자,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 비가 아니고는 그렇게 비가 또 떨치지 않고. 남편 봉수 씨가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라네요. 저는 피아노 소리는 또 이렇게 자꾸 이 귀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음악을 들을 때는 알아서 들으라고 그러고 이제 저는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이제 뭐 일도 보고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했어요.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면서 자신만의 자유를 누리는 부부의 선택 정말 현명합니다. 배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일 줄 모릅니다만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선택지더라 하는 것을 이제 삶을 통해서 터득한 게 있죠. 그리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는 시선에서 잠시 떠나 있는 것도 상대방의 편안함을 증가시키는데 실제 기여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자유분방한 아내 영숙 씨와 장교 출신의 학자 남편 봉수 씨가 만나 서로를 보듬고 살아온 세월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소소유락에 녹아들어 있네요. 이웃과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다고 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맨날 잘 먹고 있어요.
그건 선생님 말씀하셔야 되겠다. 저는 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담을 너무 높지도 않고 또 너무 낮지도 않고 해서 우리 집을 이렇게 쳐다보는 데 있어서 지장 없게 하는 그런 것도 당연하고, 문도 그래서 자연히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문으로서 문은 특히 더 낮게 했습니다. 또 사실은 저희가 2층 집을 안 짓고 단층 집을 지으려고 한 것도 동네 분들이 원래 사시고 있는 데서 해가 가리거나 이렇게 하면 뭐 당연히 싫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피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앞에 이제 보셨지만 그 입구에 들어오면서 경계 담 부분을 담을 안 쌓고 거기를 낮게 벤치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로 벤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을 했거든요. 실제로 사실 할머님들이 지나가시다 거기 앉아서 쉬시고 저도 나오라고 여기 나와 같이 얘기하자고 그러시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래서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하고, 마치 오랜 시간 이곳에서 뿌리를 내린 것처럼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생활은 부부에게도 소중한 자산이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해준 이웃들이 있었기에 외롭지 않게 타지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데요. 아내 영숙 씨의 집은 이웃과의 소통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타지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원주민들이 있는 마을에 이렇게 들어와서 좀 너무 독특한 집을 지었잖아요. 어떤 집은 저 대문도 닫아놓잖아요. 저 시내에서 온 사람들은. 근데 여기 대문이 항상 열려 있어가지고 그냥 아무 때나 오고 싶으면 오고 그래요. 그 뭐 자꾸 가져다 주시고 그러시지 않나요? 그래서 자꾸 뭐가 쌓이죠. 서서유라 웃고 또 웃고 노으니 즐겁구나. 작은 소유의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담은 집. 이런 공간에서 이런 집에서 사람들은 좀 살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직적인 공간을 굉장히 개방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작은 집이지만. 근데 자기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감동받을 수 있거든요. 예. 자기 집에서 감동받을 수 있는 사람은 삶도 감동적으로 바뀐다고 봐요. 아파트 공간이 너무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낀다 뿐이지, 고개를 들어서도 보고 아래를 내려다보고 하는 것들을 자기 집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축복이죠. 예. 그래서 그만큼 가치가 있는 집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아름다운 소풍이라는 한 시인의 글귀처럼 이 집은 부부의 삶을 소풍처럼 유쾌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 집의 의미는 우리 집 사람이에요. 그대가 있는 곳이 나의 집이죠 하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집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집이다. 저는 사실 특별히 집이 뭐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럼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장소이긴 하네. 그렇죠. 꽃피는 봄에 놀고 먹는 집. 저도 이 봄에 놀러 가고 싶어요. 편리한 교통과 각종 생활 편의 시설이 가득한 도심 한가운데에 특이한 건물이 있다는데요. 박형근 소장님, 잘 찾을 수 있겠죠? 여기 제대로 찾아왔네. 여기 맞는. 네. 여기가 맞아요. 여기에 상가주택에 주택이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여러 채가 있네요. 동그란 돔 형태가 정말 이색적입니다. 딱 보니까 창이나 이런 게 주택이 맞아요. 네, 한 번에 찾아온 것 같은데요. 독특한 외관 덕에 문경 시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건물이라는데 이게 정말 가정집은 맞나요? 1층이 상가고 2층이 주택인데 커튼하고 실링팬 보니까 딱 주택이 맞아요, 이게. 여기가요? 네. 주택이 맞다니까요. 나오셨다. 안녕하세요. 제대로 찾아온 거 맞죠? 네, 잘 찾아오신 것 같은데 올라오시죠?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되는데. 네,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네.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구집에 사는 건축주 남편 신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축주 아내 오정미입니다. 네모난 건물들로 가득한 도심 속에 둥글게 자리 잡은 꿈의 집 한번 들여다볼까요? 상현 씨가 설계한 집은 총 4개 동, 그중 한 곳에서 상현 씨 가족이 살고 있다는데요. 텅 비어있는 듯 보이지만 햇살은 꽉 채울 수 있는 둥근 큰 창. 정말 근사합니다. 오, 진짜 최근에 본 건물 중에 제일 놀랍고 높고 개방적입니다.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 정도의 개방감을 주택에서 요청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은 제 취향이 거의 뭐 많이 반영된 건데, 저는 이렇게 출입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탁 트이고 이렇게 좀 뻥 뚫린 개방감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라서, 내 집을 내가 지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포기하지 말고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높은 층고와 넓은 창, 큰 창, 그거는 제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층고가 무려 6m. 그 덕에 아치형의 독특한 구조가 탄생할 수 있었다는데요.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이 원형을 어떤 구조로 공사하셨는지. 이 2층 벽체부터 3층 지붕까지 다 목구조로 그 진행을 하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어요. 이 곡선 지붕도 콘크리트가 아니고 목조로? 네, 목구조로 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 이제 이 평면상의 곡선은 그래도 목조가 많이 하는데, 지붕 이거는 이제 공장에서 이거 제작해서 와야 되잖아요. 네. 비용이나 이런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맞아요. 그래도 결정을. 네. 처음에는 이제 목구조 하기 전에 철골도 나왔었고, 또 목구조가 이제 지붕 라운드 하기가 좀 힘들다, 시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서 철골로 할까 하다가, 저희가 그래도 목구조에 대한 로망도 있고 또 단열 부분 이런 부분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목구조를 선택해서 이렇게 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제작해서 가지고 와서. 네네. 진짜 놀랍습니다. 얼핏 보면 남들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거 콘크리트로 지은 줄 알죠. 네, 맞아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이 구를, 원형을, 곡선을 만드는 데 가장 용이한 게 콘크리트인데 조금 비싸서. 그렇죠. 비용 절감이 조금 이제 첫 번째 목적은 비용 절감이고요. 네네네. 이 집의 큰 아치는 경량목 구조를 이용해 둥글게 석가래처럼 만들어 올린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해보는 작업이라네요. 경량목 구조의 특성상 단열과 비용 모두를 챙길 수 있는 독특한 구조랍니다. 또한 앞과 뒤 벽면 전체에 창을 내어 개방감을 확보하는 대신 목조 주택의 단점인 단열을 보완하고자 측면과 천장에는 창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 최고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저 정도 주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해서 시간도 걸렸을 거고, 저거 주문하면 비용도 걸렸을 건데, 이 곡선 이게 비약적인 선 그대로 쫙 돼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 좀 짜릿짜릿. 매일 저녁 보고 막 감동받고 그러시죠? 이게 화이트 톤에 이렇게 있는 그대로 미술가처럼 이렇게 아치가 그려지니까 이 자체가 그냥 디자인이고, 뭐 다른 거를 설치를 안 해도 이 자체 미술관처럼 보여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 신경 하나도 안 쓰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거를 이제 선호를 했고,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이거 자체로 그냥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미술관처럼 깨끗하고 이쁘니까 여기 사는 사람이 미술품이다. 뭐 거의 이런 느낌 아닌가요? 맞습니다. 미술관 같은 집을 지었기에 예술가인 줄로만 알았던 남편 상현 씨와 아내 정미 씨는 실은 경찰 부부라고 합니다. 문경뿐만 아니고 이제 그런 지역이 다 낙후되고 어떻게 뭐 개발을 할 것인가라고 관할 지자체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의미를 조금은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경세제와 같은 아치형 같은 모습을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원이 주는 편안함이 있잖아요. 원이 주는 편안함이 있고, 또 원하지 않게 어울려 살기를 바랬고, 그러니까 동글동글하게 살기를 바랬던 마음이 좀 채워된 게 아닐까요?
문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지역의 자랑이 될 만한 집을 짓고 싶었다는 두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감동적이네요. 층고가 워낙 높다 보니 조명 하나 설치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조명도 진짜 최소화되어 있고 이런데 조명도 괜찮습니까? 사실은 층고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게 제가 딱 원하는 조명은 이 길이, 전선 길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애를 먹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원하는 느낌의 조명을 선택을 잘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집을 짓기까지 두 사람은 꽤나 힘든 여정을 견뎌야 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물가 상승 여파로 설계 예산에 큰 변동을 겪으며 조명 하나하나 직접 발로 뛰며 구해야 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로 이리도 아름다운 집을 완성할 수 있었으니 정말 장하네요. 부부의 꿈이 담긴 집이지만 이곳은 또 다른 이들의 소망도 함께 들어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방을 이제 각각 나눠줄 수 없다는 그런 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담이 되지만 좀 결심을 했던 이유가 각각 딸아이의 방을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게 이제 건축주 남편하고 가장 크게 같이 공감을 했던 부분이고, 집이 이제 건축한 지가 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단열 부분에서 많이 취약했고, 그러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고. 부모님과 함께 살다 보니 아이들이 커갈수록 집에 대한 아쉬움은 커져만 가고 그 간절함이 결국 집 설계로 이어졌다네요. 하지만 부모님 집과는 불과 몇 발자국 차이, 독립이란 말이 무색하게 넘어지면 코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로 말이죠. 여기 농사도 짓고 여기 뭐 마늘, 고추, 뭐 파 같은 거 한 40년 했지. 40년 여기에 40년 하다가 저쪽에 쟤들이 집을 짓고 이제 이 나머지는 이제 채소 갈아 먹고 그렇죠 뭐. 저 아들 내외가 여기 와 있으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이 좋고 말고죠. 누구 말떠나 뭐 애들로 말하면 뭐 하늘 땅만큼 좋지. 좋고 말고죠. 남편 상현 씨의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터전에 3대가 모여 살게 됐지만 이들의 집은 아직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데요. 이제 날 따시면은 이 잔디 입힐 거예요. 잔디 입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래 흙발이잖아요. 지금 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금다리매로 돌을 저 사다가 얇은 거 있어요. 구들장 같이 생긴 거. 그걸 갖다가 이래 정금다리 사람 밟고 다니는 길을 이리 낼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니는 길을. 우리 손녀들도 다니고 저도 다니고 집사람도 다니고. 네. 그러면 좋겠죠. 우리 큰 손녀 언니리. 일이 다 컸어. 쪼만했던 게 저렇게 컸어. 품 안에 손녀가 자라는 세월만큼 집 또한 거듭 변화할 것입니다. 가족들의 생활에 맞게 공간 또한 서서히 맞춰지기 때문이겠지요. 오, 계단이 진짜 원형대 계단이 동서갑니다. 계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 계단에서 할 말이 많으신가 보네요. 계단이 이 집의 오브제죠. 오브제고. 저희 집이 아시다시피 매스는 간단해요. 이 아치형 구조의 화이트. 너무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조명으로 포인트를 준다고 해도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뭔가 이렇게 탁 각인될 수 있는, 짠! 할 수 있는 그런 오브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설계팀에서 제안을 해주셨어요. 원형 계단을 해보면 어떠냐.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쳤죠. 원형 계단이지. 원래 기존 계획대로 나무 목재에 이제 난간대는 유리로 해서 이렇게 이제 사각형대로 올라가는 구조를 이제 원했고 그렇게 설계에도 반영이 됐는데 어느 순간 원형 계단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랬을 때 이거 나는 싫은데
아마 남편은 반려견 보리 때문에 아마 그랬을 확률이 높거든요. 저게 원형 계단이 오르내리기가 이제 어렵고 그랬을 것 같은데 뭐 감수해야죠. 우리 강아지는 뭐 원형 계단이나 이런 게나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색을 입혀야 되는데 색이 이제 여러 가지 색이 있었어요. 노란색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디 유치원도 아니고 우리 집이 무슨 노란색이야. 언양하고 싶었어요. 아예 계속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얘기해보라고 하대요. 그래? 뭐 이렇게 나는 좀 노란색. 이제 일부러 조금 언양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노란색 한다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무슨 소리 하냐. 유치원이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페인트잖아요. 칠하는 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다가 조금 그렇게 하면 저 노란색도 한번 칠해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칠해보면 되니까 그것도 안 맞으면은 뭐 검은색도 한번 칠해보고 이런 식으로. 아직 계단에 대한 앙금이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팍팍하고 모난 세상에서 좀 더 둥글둥글 여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가족의 바람이 계단에서조차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남편 신상현 씨의 둥근 집, 외관으로 보이는 면적은 좁아도 내부에 들어서면 결코 비좁지 않은 느낌인데요. 가능한 닫힌 공간 없이 탁 트이게 설계한 배치가 돋보입니다. 와, 여기가 안방이네요. 안방도 엄청 개방적이네요. 여기가 드레스룸인 것 같은데 이것도 문 없이 수납형 동선으로 이렇게 만드셨네요. 와, 안방이 좀 놀랍습니다. 어떤 점이 놀랍냐면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이거 백화점에 이거 저 침대 매장처럼 이 침대를 가격이 적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네요. 그림도 하나 없이 시계도 없고. 네, 그 침실은 오로지 그냥 잠만 자고 쉬는 공간. 뭐 다른 거 TV가 있거나 하면 그걸 보게 되고 하니까 잠만 잘 수 있는 공간, 오로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침대만 놓게 됐고 또 그게 또 관리하기도 또 사실 편하고요. 정말 너무 깨끗합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더 크게 보이고 물건이 없으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지내시는구나. 그리고 발코니도 이렇게 침실 옆에 이렇게 만드셨네요. 네네, 이게 이제 꼭 발코니를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이제 지금은 날씨가 추워서 겨울이라서 이제 밖에 나가서 어떤 뭐 차를 마시거나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제 저기 보면 발코니에 이제 업라이트 조명도 예쁘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또 뒤쪽이기도 하고 해서 캠핑하는 것처럼 테이블을 갖다 놓고 뭐 맥주도 한 잔 마시고 남편하고 뭐 차도 한 잔 마시고 이제 그렇게 지낼까 합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용도에 따라 공간 구분을 정확히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오로지 아내를 위한 공간인데요. 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해 사용하지 않은 공간이거든요. 진짜요? 네. 아내도 혼자 쓰시는 공간인가요? 네. 정말 진짜 잘 해놨습니다. 저 위에 자연 보이는 뷰도 그렇고 느낌이 확실히 여성 느낌이 좀 납니다. 네네. 네. 아내가 요구했던 부분인데 네. 아일랜드 욕조랑 매립 선반을 꼭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설계를 좀 반영을 했고 창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 창인데 시야를 밖에서 가릴 수 있는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창을 위쪽에 좀 설치를 해서 참 잘 된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욕실을 사용을 못 하시는 게 좀 마음...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중요하지만 개인만의 공간을 존중한 것이죠. 저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을 좀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설계 단계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조금 그 공간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욕실만 사수를 했죠. 그동안 같이 사용하시면서 좀 불편하셨군요. 아니 그건 아니고 욕조가 있어요. 욕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반신욕도 하고 싶고 이제 거품 목욕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얘를 거기서 이렇게 목욕시킬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리를 반려견은 얘가 있으니까 얘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 원천 차단해야 되겠다. 내가 없을 때 언젠가는 얘를 이렇게 욕조에 넣고
목욕을 시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예 출입을 금지시키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서. 계단으로 연결된 두 개동이지만 공간 분리를 확실히 해서 예민할 수 있는 사춘기 딸들이 더욱더 좋아한다는데요. 굉장히 큰 곡선이라서 뭐 가구 배치나 이런 데서 별 지장이 없네요. 네. 근데 이제 이 곡선이 3층은 이제 오롯이 곡선이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이 가구를 기성 가구가 맞지 않았어요. 기성 가구가 맞지 않아서 요거 이제 그래도 이제 좀 공주처럼 예쁘게 키우고 싶어가지고 이제 가구도 아기자기하게 조금 수납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좀 예쁘게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싶었고 또 이렇게 창이 굉장히 큰데 타원이라서 이게 아치라서 이 커튼이 이렇게 정말 블링블링하게 공주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고생했어요. 이 커튼 만드느라고.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실험도 해보시고 엄청 열심히 이렇게 예쁘게 제작해 주셔서 꿈이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커튼에 꽃 달려 있는 것도 너무 이쁜데요. 네네. 공지방이라서. 큰딸 은진이와 둘째 딸 은유리는 네모집이 아닌 둥근 집을 그리겠네요. 부부뿐만 아니라 아이들 역시 꿈을 가득 품고 생활할 수 있겠어요. 곡선이 살아있어서 이런 곳에서 공부하고 자고 이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보통의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큰 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 앞에서는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동생이랑 원래 같은 방을 쓰다 보니까 싸우는 일도 많아졌는데 이제는 별로 안 싸우고 창도 커가지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더 편해요. 각자의 공간을 마련해 줬기에 방과 화장실을 스스로 정리정돈하면서 관리하는 습관을 키우는 데에도 독특한 효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남편 상현 씨의 가장 행복한 시간, 보리와의 산책입니다. 아이, 너. 머리 없다. 앉아. 우리야 집 어때? 응? 집 예쁘지? 마음에 들어? 응? 집 어때? 아저씨 저게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도 멈추게 하는 집. 커피숍인가? 뭐 웨딩샵 같은 뭐 그런 데인가? 하고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명절 때 이번에 보니까 고향인역인데 타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없던 집이 생겼잖아요. 저거 뭐지? 분명히 없었는데 집이 아닐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네, 실제로.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는 사람도 편하지만 보는 사람까지 행복하면 더할 나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상현 씨 가족부터 반려강아지 보리까지 모두가 행복한 꿈의 집입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왔어. 엄마 반찬 가져왔네. 어머니 뭘 또 가져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뭐예요? 조금 가져왔습니다. 이거 뭘 가지고 오셨어요, 어머니? 도라지, 우엉, 무침.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자꾸 갖다 주세요. 맛있는지 모르고. 맛있죠? 왜 맛있죠? 앉으세요, 들어가셔서. 이쪽에서 보면 집이 좀 웅장해 보이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그늘 보이고. 아니 뭐 집 쪽에는 힘이 들었지만은 지어놓고 보니까 잘했다 싶죠. 네. 어머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좋아요. 집은 달리 살아도 3대가 모이는 날은 하루가 멀다 합니다. 참으로 화목해 보이네요. 여기 설계할 때 1층에 같이 작은 공간 만들어서 같이 또 분리해서 사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좀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극구 너희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걸리죠, 지금도. 가족이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기도 해야 하는 관계인 것을
상현 씨 부모님을 통해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지치고 뭐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지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안고 들어와서 집에서 털어내고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뾰족뾰족 모난 세상은 사라지고 창밖의 세상이 둥글게만 보이는지 이런 집이 바로 모두의 꿈의 집이 아닐까요? 겨울을 건너는 순간 꿈 생각이 났고 꿈에서 봤던 거가 너무 똑같다. 이 또라이 사고를 가진 분은 평생 처음 봤대요. 저는 정말 이렇게 완벽한 흙집으로 된 거 처음 봤어요. 다시 반드시 되돌아온다. 한옥의 느낌이 나는 양옥을 지었습니다. 오징어 국 먹을까? 네, 좋습니다.